이제 미분도 갖다 쓸 거고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함수의 극한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함수의 극한은 뭐래? 이를 극자 한 개의 일을 얻을 때의 값.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점의 y 값을 보는 거예요. y 값. 그럼 점이 나오면 점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 친구가 있어서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 들어요 그냥. 이게 3, 예를 들어 4였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3이겠죠? 이쪽이 4입니다. 그럼 이 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점의 상태.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y = f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쓸 수 있는 과정이 여기가 정의되면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어떻게 써요? 요거는 f3은 y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4. 그러면 요 과정에 점이 나오면 그때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x값이 한없이 여기에 이렇게 이동이 될 때 그때 y값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였을 때 여기가 5였어요. 5에서 도대체 어느 점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고 또 여기도 점이 있겠죠. 이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점의 위치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인데요. 그럼 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y 값은 어디로 목표값이 y의 목표값이 뭐야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쪽에 4에서 갈 수도 있고요. 5에서 갈 요 표현법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x의 값이 3이 아니어야 돼요. 3이 아니면서 어디에? 3에 가까이 갈 때죠. 그래서 수학은 정의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얘를 x가 3에 가까워질 때라고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이 없는 거예요. 3 이의 숫자에서 3을 향해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표현 방법이 없어요.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x가 예를 들어서 뭐 3.0000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x는 이렇게 되겠죠. 는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보시고 그때의 값을 표현하는 걸 얘가 갈 때 y 값은 어디로 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학을 계산하는 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 주려고 기호를 도입한 거고 그 기호가 리미트예요. 리미트.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쓰자. 그때 y 값이 변할 때 요거 목표 값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게 시작이야. 근데 y를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fx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얘를 계산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생겨요. 다항 함수에서는 계산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추정입니다. 추정이 뭐야? 쫓을 주자. 쫓아서 정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야? 그 진짜 값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거는 뭐야? 함수값. 그 진짜 값을 당분간 선생님은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쓸게요. 진짜다. 얘는 어떻게 보면 가짜죠. 가짜. 그러면 얘는 진짜이지만 얘는 x는 뭐예요? 사실 3이 아니니까 가짜예요. 3에 가까운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다 보니까 이 점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는 그때 y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때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갔다 올 수도 있고 이쪽.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쓰고 왼쪽은 마이너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를 우측에서 온다 해서 3 플러스 제로. 요 제로는 무한소 개념입니다. 무한소 개념은 0.0000 이거 원래 그냥 3이잖아요. 3 더하기 0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요거는 무한소. 그럼 거꾸로 커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메비우스 띠에서 이렇게 따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무한대라고 읽어요.
요거와 요거는 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변하는 수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 이거는 그냥 끝도 없이 커지는 수야. 물론 여기다 부호를 집어넣으면 플러스가 있을 땐 양수고 마이너스 정도는 음수다는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값이 두 개니까 이름을 붙여줘요. 우측에서 오니까 우극한 값. 요거는 왼쪽에서 오니까 왼자를 써서 좌극한 값.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오른쪽 값, 왼쪽 값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한문을 쓰다 보니까 좀 고급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표현법을 써준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림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을 때 그때 점은 어디에 있어? 그래서 뒤에 점극한이라는 것도 일부 만들었어요. 점이 어디로 걔가 수렴하는지, 쉽게 해서 모이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걸 수렴이라고 하고 못 구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어? 발산이라고 얘기했죠. 못 구한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걸 무조건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무한대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상태는 아는데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왼쪽 값, 오른쪽 값. 근데 예전에 이걸 썼는데 이걸 지금 교과 과정에서 없앤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3보다 좀 크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 풀 때. 그리고 얘가 값이 하나는 오른쪽 값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정해주다 보니까 왼쪽 값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올 때는 이쪽을 이렇게 향해서 오고 이쪽에 있을 땐 이렇게 예를 들어 향해서 오면 여기와 여기의 도착 지점이 다르죠. 그럼 이걸로 얘기할래? 이걸로 얘기할래?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상 여기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x 따로 y 따로 보다 보니까 여기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값은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숫자 4를 향해서 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땐 얘가 이렇게 하니까 y 값들은 이걸 보는 거죠. 왜? x 따로 y 따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x를 표현하는 게 여기서 표현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걸 보자는 거지 이걸 보는 게 아니야. 물론 얘를 보면서 얘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길 얘기하다가 이걸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이쪽으로 가요?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선 위에서 이게 이제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함수의 변화죠.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인데 그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가까워 이게 움직이면 그 y-값은 어디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꼭 그리고 그 책의 L은 리미트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뭐 보통 M이라고 하는 건 맥시멈은 이건 뭐야? 최대값 이거는 미니멈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그러면 이런 계산이 쉬운데 왜 시험에 내냐? 안 되니까 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관련된 건 뭐가 있어요? 관련된 거. 바로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분수 함수죠. 가우스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이외의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함수 배운 게 그렇게 많냐? 많지 않아요. 1차 배웠죠? 대입하세요. 2차 배웠죠? 대입하세요.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이 중1 때, 그 다음에 중2 때, 중3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극한을 물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1이 딱 들으면서 바뀐 게 하나 생기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유리함수는 물론 이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중1 때 끊어진 함수가 하나 있었죠? 판별의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살짝 기울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야 그것만 빼고 할게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이쪽은 물어보질 않아요. 정근선이란 말도 안 써요. 그때는
정근선 말은 이제 볼 때 와서 쓴 거고. 그럼 유리함수 이제 배웠죠? 유리함수, 요 유리함수는 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유리함수에서 복잡한 건 안 내죠. x 플러스 1에 예를 들어서 y 이퀄 x 플러스 2 플러스 4다. 그럼 이건 뭐야? x는 마이너스 y는 4가 정근선이 되는 거죠. 정근선이고 저기서 마이너스 1,4가 뭐를 뜻해? 마이너스 1,4가 뭐를 뜻해? 대칭점이야. 내가 이제 그 함수를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특수한 점을 빨리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해. 1차는 찾을 게 별로 없잖아. 1차는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이거 뭐 어느 쪽에서 대칭이니까. 그리고 선대칭, 전대칭 뭐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바로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내립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몫이 얼마죠? 이거 몫이라고 그러죠? 나누기니까 4. 나머지는요? 요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되십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그러니까 수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몫이 4야. 요거는 우리가 무한호 보낼 때 그때 극한값이 얼마야? 4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아. 몫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4x 플러스 4 여기 2. 누가 이걸 몰라. 내 얘기는 이거에서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걸 원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시 한번 써봐. 4x 플러스 1 제수 뭐 나머지잖아. 나머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넣은 걸 바로 써주는 거. 요건 몇 번 연습하면 그냥 자기 거 돼요.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특징 정의가 뭐예요? 끊어짐이 있다는 얘기죠. 끊어졌는데 그럼 그 부분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뭐 마이너스 플러스 2 할까요? 마이너스 2? 네, 좋아요. 그럼 근원의 음수 나오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0보다 커 나왔다니까 2부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그 값을 극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분수, 가우스, 절대값인데 이때 풀이하는 과정이 뭐가 있었나요? 0이 아니니까 뭐가 가능해? 분수에서는 요거는 인수분해해서 인수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근호가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우스나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요런 게 좀 어려워요. 3 마이너스 얘가 x가 이렇게 될 때 예, 요런 건 다 해요. 요 가우스 얼마냐. 근데 문제는 요거의 제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곱의 가우스는 얼마냐? 이런 거. 그럴 때는 옆에다 해놓고 하세요. 여기가 3이에요. 왼쪽이니까 여기에 있을 때 가우스니까 얘 값은 2죠. 요거는 얼마일까요? 여기 뒤에 0이 있어야 가능해. 그럼 3에서 조금 작은 거의 제곱은 얼마야? 2.9의 어쩌고저쩌고의 제곱이니까 8.9는 못 미치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만 이거 잘 안 돼. 그러니까 얘는 8이지 9가 아니야.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여기가 그래서 이 설명이 0이 있으면 좀 나아요. 이게 9 마이너스 6 제로 이렇게 되죠. 플러스 이게 사실은 플러스 제로예요. 그 다음에 0이 있는데 얘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너무 작으니까 9에서 조금 빠져요. 9에서 조금 빠진 거에 가우스는 그럼 해보면 되지. 9에서 조금 빠지니까 여기에 있겠네. 이거에 넘지 않는 최대 점수는 8이야. 관련된 게 나오겠죠. 네, 실수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의 개념도 일부 있어요. 분수니까 통분의 개념.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 정리가 필요한데 보통 fx가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 이게 뭐야? 해석. 아예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 앞으로도 이제 이거 많이 써요. 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몇 개 적어놔. 자꾸 까먹잖아 이거. 나오면 그냥 F4가 0인데 뭐 따질 거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보세요? 예, 어머니, 저기 정원 씨가 6시 수업인데요. 연락이 좀 안 되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어머니? 헐, 자고 있어요. 빨리 좀 깨워서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바로 이거 써야 돼, 이거. 이거 못 쓰시면 안 돼요. 나오면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네 이제 요거 하나 더 추가됐지, 이거.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최소한 여기서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fx는 중근이다까지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요거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쓰는 이유는 다항식을 많이 물어봐요. 수투에서는 미적분에서는 다항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 나오는 차수가 뭐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그냥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항식은 약간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정수 개념이 있는 거야. 자연수 개념. 이거 몇 차야? 모르면 1차부터 하면 되는 거야.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과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새로운 요걸 만들었잖아요. 요거 극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은 시험에 꼭 나오겠죠. 왜 나올까요? 이걸 응용을 해야 되니까 나온 거야. 그래서 fx가 이게 어떤 뭐 무한히 커지든 보통은 이제 a의 값이 함수의 극한이니까 fa가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알파예요, 알파. 요걸로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gx가 또 베타라고 얘기할 때 결론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갈 때 그때 fx 더하기 gx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알파 베타가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즉 사치연산의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나누기는 얘가 뭐가 되면 큰일 나요. 0이 되면 큰일 나요. 계산 안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성립합니다. 일례로 여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뭐 얘가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미트를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요거 잊으시면 그러니까 얘가 있을 때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거꾸로는 안 된다야. 꼭 적어놔 이거. 그래서 누가 함영일 씨라고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함수의 극한의 판단은 0과 1이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줘야 좀 이해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이게 왜 0은 성립 안 하냐면 얘를 따질 때 두 개를 따진다고 그랬죠?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돼요. 얘도 좌우를 따져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은 수렴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0은 왜 성립 안 하냐면 얘가 발산을 해요. 둘 다 발산하는데 수렴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0, 1이 가지고 해도 됩니다. 좌우가 있다고 했으니 얘가 0, 1이고 얘가 1, 0이라고 하면 좌끼리 더하면 1이고 우끼리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더한 거는 1로 수렴을 해요. 그러나 각각을 볼게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얘가 좌니까 얘도 좌 아닌가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인지 우인지 모르는데 거기다 좌우가 그러면 0, 1과 하면 1이고 0, 0이 하면 0이고 1, 1이 하면 2가 나오고 1, 0, 1인데 그걸 뭘로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게. 내겠죠 이거를. 그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쏟아집니다.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둘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 물어봐요. 아니, 존재하는 거 가지고 물어보면 몇 개 없어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꼭 빼기 됩니다. 곱하기도 돼요. 나누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나누기 cx는 얘는 분리해서 할 수 있냐. 수렴할 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없어. 단 얘가 0이 되는 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0도 아닌데 이거 나누어서 되냐? 이것도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해보면 나옵니다. 자, 이거 따로 해볼게요. 얘가 나누기로 돼서 이게 이렇게 분할이 된대. 이게 있으면 얘가 성립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볼게요. 얘 좌우가 있어요. 좌우. 얘도 좌우가 있어요. 0, 1이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1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0은 아니에요. 문제 0은 아니니까. 얘도 나눠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따로따로 보래요. 그럼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알 수 없어. 얘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알 수 없어. 어떤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1하고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플러스 1하면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오니까 어떤 걸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요거 관련된 게 지금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극한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뭐 해라? y 값을 보자는 얘기야. x가 표현할 때 y가 어떤 값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변화량을 보는 게 아니고 변화는 어떻게 됐냐, 어떤 값으로 걔가 추정이 됐냐, 요거 찾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거에서 특별한 거, 분가절이라고 합니다. 분수가 없어. 니네가 봐도 딱 지저분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표현 방법 좀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갑니다. 이런 정리 뭐 들어본 것도 있고, 잠깐 10페이지에 가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내가 아는 거,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메소드가 뭐냐? 방법은 알려드렸죠? 뭐 아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수학에서는 모르는 거. 그럼 아는 건 어떤 걸 알아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 해요? 무한대, 무지무지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작아지는 0을 향해서 작아지는, 크기가 0을 향해서 작아지는 그런 값이지, 숫자는 존재해. 존재하는 숫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0인데 쬐끔이라도 있는 거를 무한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해보면 되죠. 사치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한 더하기 무한. 과연 알 수 있냐 이거지. 알 수 있죠. 무한이 커진다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거는 무한 더하기 무한은 그냥 무한 알아요. 근데 무한에서 무한을 뺐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건 물음표예요. 그 다음에 무한 곱하기 무한이에요. 이거 알아요. 어마어마 큰 거. 근데 무한 나누기 무한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있죠? 무한을 숫자. 0이 아닌 숫자. 0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가 0 나옵니다. 이거 무한소예요. 사실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알아요? 요거에다 요걸 곱해요. 무한소에다가 0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얘도 무한표죠.
왜? 여기가 1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이고 3일 때도 0이고 마이너스도 0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5인지 6인지 5인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건 증명이 여기서 다 끝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한 1 나누기 무한 2라고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한 1 곱하기 무한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무한이고 얘가 0이니까 요 꼬라지가 나와요. 무한 1에다가 0을 곱하면 뭐야 이거 모른다. 맞잖아요. 이거 무한분의 1이. 그쵸?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무한 요거를 역수로 바꿀 거예요. 역수.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무한 2분의 1에다가 요걸 역수를 쳐면 나누기로 하시면 되죠. 요렇게. 그러면 이게 다시 해볼까요? 무한 2분의 1 곱하기 역수니까 무한 1 맞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야? 이게 0이죠? 이렇게 돼요. 결국 무한분의 무한이나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이나 그 다음에 무한 곱하기 0이나 0 나누기 0은 이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물음표예요. 증명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확인하는 방법. 여기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건 좀 외우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음꼴이라고 얘기했죠.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모두 다 뭘 조사해요? 얘를 넣어서 뭐가 나오면 어떤 게 0이 나오든 무조건 뭐 한다?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꼴 조사가 다예요. 얘는 무한 빼기 무한은 잘 모르죠?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아는 거 나올 리가 없어요. 모르는 거를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야? 아는 걸 풀이하라는 얘기야. 형태를 바꿔서. 우선 요거부터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이 커질 때 보통 루트가 들어가는 건 유리화하라고 그랬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x 이럴 때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된 거야.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야? 무한이 커질 때 또는 a로 갈 때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태를 보자는 얘기야. 상태를.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 값 중에 얘가 무한이 커져. 그게 의미 없어요. 무시할 존재야. 지금은 여기도 무시하니까 x 빼기 x는 뭐 나와요? 0 나오죠. 들어. 0 나오니까 뭐 해야 돼? 하여튼간 0이 나오면 무조건 조사하시면 돼요. 그 0이 진짜 0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 그러면 무한 빼기 무한이니까 뭘로 바꾸라고 했어? 이쪽 형태로 바꿔야 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이 자체가 플러스 될 일은 없어.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뭐라고?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나중에는 니네 시험 볼 때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뭘 해주는 거야? 리미트 하기를 x가 무한이 갈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하는 거지. 이거 먼저 써주고 이건 이제 쓰지 말란 얘기야. 아, 나 이거 플러스니까 합차 공식 할 거야.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 그러면 합차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x제곱 빼기 없어지고 3x 빼기니까 3x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아, x. 그러면 자 무한이 커지면 여기 이제 2x가 나올 겁니다. 2x. 그럼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발산의 속도라고 얘기해요. 자, 발산의 속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원점일 때 원점이 아닐 때로 구별을 하는데 이게 y 이퀄 x랑 y 이퀄 루트 x랑 그 다음 y 이퀄 x제곱이랑 이렇게 그림이요. 무조건 얘는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1은 곱하나만 하잖아요. 0은 완전히 어떤 수를 곱하든 완전히 0이니까. 그럼 여기 루트 x, 여기는 y 이퀄 x, 여기는 y 이퀄 x 제곱 있죠. 이게 무한히 커졌을 때 누가 발산의 속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얘가 대장이에요. 반대로 여기에서 누가 0에 가까울 때는 수렴하는 즉 변화의 급격히 일어난 건 누구예요? 오히려 이때는 요놈이에요.
얘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걸 발산의 속도라고 얘기해요. 변화의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얘들은 의미가 없어요. x제곱에 비해서 3x나 이거는 발산의 속도에서 무한대로 갈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요. 아씨 이런 거잖아. y = x하고 x분의 1이 있어. 무한히 커지면 이거 의미 있냐고. 없다는 얘기지. 왜? 얘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돼. 무한히 갈 때 얘는 평행은 아니잖아요. 평행의 정의가 뭐야? 평행. 여러분이 평행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직선이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빼먹고 가도 만나지 않는 선이 평행입니다. 그럼 틀려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틀려요. 얘는 가도 안 만나요. 0에 가까워질 뿐 0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평행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걸 여기서 볼 때랑 한 100m에서 볼 때 100m 보면 뭐만 보여? 얘만 보여. 여기 직각으로 보여 진짜. 여러분이 3차 함수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하지 멀리서 보면 뭐만 보이는 줄 아냐? 그냥 선 하나만 쭉 보여. 여기만 구부러지는데 여기만 조금 구부러져. 다른 거 4차도요. 보면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튕겨서 뭐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아니 맨날 하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5 막 이런 것만 하잖아. 안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게 막 여기서 막 변화가 막 이렇게 그 작은 부분 보는 거야. 왜? 숫자가 크면 어차피 못해. 4의 세제곱만 해도 얼마인데 64야. 5의 세제곱 125라고. 6에 216 여기다 216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진짜 아주 극히 일부야. 너무 이거 어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와? 얘 의미가 없으니까 루트 x제곱은 이제 x로 나올 거고 루트 x제곱도 x로 나오겠죠. 진짜 값은 아니지만 그럼 2x 분의 2x니까 얘 답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해 놓은 건 이거예요. 이건 다 아는 거야. 상식적으로. 뭐 이거 모르겠냐? 아니 무한 곱하기 3은 얼마? 이거 무한이지. 큰 거에다 3배하면 더 큰 거에 3배인데 이건 직관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쪽 거예요. 그것도 정리해주면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문꼴이다.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이거는 문꼴이다. 그래서 얘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0이 나와! 그럼 조사하라고. 함수의 극한은 무슨 값 보는 거야? y값 보는 거야. x와 y의 점에 대한 y값 보는 거야. y값.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얘가 함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때 y가 얼마야? 그랬더니 여기를 보고는 있지만 읽는 건 여기를 보고 읽어야 돼. y값을 읽는 거라고. 알았어? 이해되지? 그러면 일반적인 극한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합성함수 극한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문제 뒤에서도 있을 텐데 그럼 문제 풀면서도 강조할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극한을 계산할 때 리미터하고 x가 a로 한없이 또는 무한으로 가고 0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오는 이 값은 일단 대입이 우선권을 쥐고 있어요. 대입을 해. 대입을 해서 알아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진행형이고 얘도 끝날 때까지 진행형이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정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랑 이렇게 주어진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 여기가 있고요. GA가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에요. 그 F3이 이게 4예요. 4.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고 요게 A 마이너스일 때 요건 뭐 2야.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이 값이 요것도 2일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4라고 할게. 가정을 하고 그럼 이 값은 좌우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지만 그 결과는 4니까 얘는 수렴을 해요. 근데 얘는 F를 쓰고요. 요거니까 요건 3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F 2를 쓸 수 있어요. 완벽한 2. 근데 요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게
요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못하면 문제 안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값은 못 구해요. 이 상태에서는. 왜냐면 여기는 오리지널 3을 써야 되는 거고 오리지널 2를 써야 되는 거. 이쪽 거와 이쪽 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진행형을 마지막까지 하셔야 되고요. 왜? 리미트가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그 값은 오리지널 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문제 나올 때마다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은 요건 꼭 보셔야 됩니다. 별표 거기 되어 있나요? 미정계수 결정?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10페이지야. 알파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하나 될 때 gx가 0이면 그때 이면 리미트 x는 a로 한없이 갈 때 fx도 0이다.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거와 이제 맥이 다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렴하면 뭐 할 수 있어? 쌤필쌤 사치연은 가능해? 그럼 둘을 곱하면 얘하고 얘는 없어지니까 알파 곱하기 0.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지. 그쵸? 요거는 요거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안 나옵니다. 이쪽이 안 줘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주면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봐요.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 0이 된다고 그랬죠? 0분의 어떤 숫자가 되면 알파가 안 나옵니다. 얘가 0이면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0이에요. 1 집어넣으면 못해요. 2도 못해요. 마이너스 3도 못해요. 그럼 이 알파 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도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또 매칭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리미트 하기를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가 어떤 값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로 하나 될 때 fx가 얘가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는 0이다. 이런 설명인데 이거 이 상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시험 문제인데 맞아? 틀려? 얘에서 얘를 구하려면 이 fx가 사라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죠. 맞나요? 그럼 fx가 사라질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a로 fx를 나누기로 하니까 나누기 얘를 이렇게 나눠 수렴하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보내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여기 gx분의 fx야. 그럼 나누니까 없어지고 여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얘가 보니까 요게 뭐였어요? 0이었죠? 요건 알파예요. 근데 뭔 문제가 생겨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 0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알파는 0이 아니다를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그겁니다. 누군가 0이 나왔어요. 그럼 위아래가 0일 때 응꼴이 될 때만 0분의 0이 한글로 하면 응이잖아. 0분의 0꼴만 할 수 있니? 그럼 그것만 조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나오는 거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함수의 대소관계. 그것도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그러는데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fx가 있고요. gx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극한과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는 이렇게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꼭 들어가는 거. 간단히 예를 한번 보죠.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종류를 쓰면 이제 x 뭐 2x로 할까요? 이게 x가 만약에 무한히 커진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무한히 커진다. 아마 a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a로.
자, fx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좀 간단한 예가 없을까? 보통 이제 1 플러스 a면 무한대가 좀 낫긴 한데 무한대도 x를 줘서 무한대로 좀 해볼까요? 얘가 좀 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1 더하기 1 빼기 x분의 1과 1 플러스 x분의 1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때 얘 어디로 쓰려면 1로, 얘도 1로. 그럼 같을 때도 있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fx와 어떤 거 그냥 상관은 없겠는데 그래. fx, hx 책에서는 여기 이 꼴이 있어요. 이 꼴이 일단 당연히 성립해요. 그때 여기 전제권이 하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하나씩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gx 값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 리미트 x가 a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끼어있는 정리. 그럼 끼어있는 정리니까 이거 쓸 때 반드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뭘 쓰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꼭 써주세요. 샌드위치 정리는 뭘 쓰라는 거야? 뭘 활용을 하라는 얘기야. 이 꼴이 나오니까 연립방정식을 반드시 푸는 걸로 권장드립니다. 연립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거기 써놓으세요. 아마 1-6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관계 이건 연립방정식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쪽에 보면 분수, 그 다음에 루트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저기 수연이는 이따가 성금영수 좀 가져가요. 어머님 보내신 모양인데. 자, 그러면 페이지 12쪽 보겠습니다. 12쪽 47번 진행할게요. 자, 질문 좀 있나요? y값 보는 거예요. y값. 거기 성질이 있는 거고 정리하자면 다시 뭐야? 극한은 y값 보는 거. y값이니까 뭐야? 이거 함수값 보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추정. y값이 어디로 가고 있니? 누구 목표가 누구냐? 그 진짜가 누구냐? 이런 거야. 우린 가짜 가지고 하는 거고 정확히 x는 a가 아니면서야 a 없다는 뜻이에요. 요 뜻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 a가 없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한테 그게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말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a가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하고 끝내요. 한없이 또 빼고 그냥 가까워질 대로. 근데 의미는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극한값 따질 때 뭐 따져라? 좌측, 우측을 따져라. 좌극한, 우극한. 나 그것도 싫어.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해봐. 그러면 돼. 그게 좀 헷갈리지만 마라. 그 잘못하면 헷갈려. 그리고 선생님도 처음에 이게 바뀌고 나서 이런 거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원래 있었다고.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2의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의 좌극한 이렇게 있으면 뭐 마이너스 3의 우극한. 알았지? 꼭 요거 조심하고.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해볼게요. 47번 문제입니다. fx가 이런 걸 무슨 함수라 그랬어? 구간함수죠? 자, 구하는 게 뭐예요? 목적지부터 봐요. k값 구하는 거야. k 어디 있어? k에다 동그라미 쳐놔.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하라고. 얘는 나중에 내비게이션 쓸 거 아니야. 뭐 아는 데 가는 데 내비게이션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목적지 설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 구하는 거야?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그쵸?
근데 거기서 어디에서 극한값으로 물어봤어요? 리미트 x가 2의 fx. 얘가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 존재한대. 하나만 주고 물어봤네? 좌우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 요렇게. 그럼 여기서 플러스는 위에 거네? 위에 거 바로 쓰셔도 돼요. 뭐 2k-5죠. 그죠?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자, 이런 게 좀 헷갈린다. 그럼 2를 써놓고 해. 아, 여기구나. 그럼 이보다 좀 작네? 그럼 여기네, 여기. 요거 해놓는 게 그냥 편해요. 말로 하나,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2보다 작은 거니까 1로 갈 겁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나요? d-k의 제곱이죠. 그 둘이 같을 때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풀어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나 2k 마이너스 5.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169니까 뭐예요? k 마이너스 3에서 13이죠. 똑같죠? k는 3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냥 필기하시고 또 뭐를 줬어요? 구간 함수 줬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존재 안 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제 막연하죠. 도대체 어디 하라는 거야? 저 끊어진 건 이해가 돼. 근데 어디 하라고? 그래, 그게 이제 문제지. 그래서 뭐라고 했지? 응? 뭐라고 했어? 혹시 내가 이 설명 전에도 좀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비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셉니다. 그때 비닐 주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새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구멍이 뚫렸다라고 얘기해. 한 개만 뚫려 있어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다? 그 놀리면 여기는 안 뚫려 있으니까 안 뚫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건 그럼 무슨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죠. 다른 데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뚫렸다는 얘기는 뚫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어디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구하라고 했어요. 요거. 그럼 조사할 때는 어디 조사하는 얘기야? 경계값 조사하는 얘기지. 안 그래? 그럼 다 조사해야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때 리미트 x가 1 플러스 1 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때 우극한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쓰고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네, 쓰세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가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다음은 그냥 갖다 쳐넣어요. 그럼 얼마나 3.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이쪽에 있어요. 네, 그려놓고 하세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냥 안 그리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있네. 절대값 1보다 크네요. 위로 가겠네요. 2 마이너스 x죠. 얘도 얼마야? 3. 좌우가 같네? 존재해요. 이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1 플러스니까 여기다 1 써줘. 1 플러스니까 여기야. 이건데? 그러면 2 마이너스 x 1이 들어가니까 다음 함수 이런 거 분수하고 분가절이 아니면 무조건 집어넣으면 돼. 그러라고 배웠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그냥 넣으라고. 그럼 여기다 넣으니까 얼마야? 1 나와. 자, 요거는 여기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럼 이쪽으로 가겠네. 절대값이. 그러면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얘는 3이 나와. 좌우가 같지 않죠. 여기 같은데. 같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는 누구다. 그때 값은 이거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갈게요. 보시면 또 절대값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가절이야. 따라서 해봐. 분수, 가우스, 절대값. 다시 분수, 가우스, 절대값.
속된 말로 얘네가 싫어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제일 쉬운 건 뭐야? 당함수야. 당함수 그냥 넣으면 돼. 당함수는 그냥 좌우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리미트 집에 가서 꼭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는 걸 권장드려요. 위에 거는 자 나눌 거니까 나누는 거는 뭐야? 나눌 약자니까 약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꼭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4의 약수니까 이런 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됐고 리미트 x가 뭐로 되냐면 3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됐어요. 당분간 내가 그건 좀 얘기를 할게. 이거 하실 때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1 있어. 여기에 있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값이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양이야 음이야? 1을 더해줄 거야. 그럼 이거 0.9.9 마이너스 0.9니까 얘는 양수네. 판단이 나. 그냥 하지마. 여기다 놓고 판단 안 하고 여기가 이쪽에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 사이에 거기다 1을 더하면 양수야. 양수는 절대값은 왜 만들었어? 절대값 뭐 때문에 만든 거야? 절대값은 왜 만들어? 음수 때문에 만든 거야. 양수 때문에 만든 게 아니야. 자 잠깐만 봐봐. 절대값 3이 얼마야? 3이야. 절대값 4는 4야. 절대값 x가 양수야. 건들지 마. 아무 짓 하지 마. 이런 거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얘 얼마야? 4야. 얘 얼마야? 5야. 그럼 얘가 만약에 x가 음수야. 그럼 반대로 쓰라는 얘기지. 절대값은 왜 만든 거야?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음수 때문에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양수네. 양수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럼 쫙 이렇게. 이건 또 다항이네. 그냥 갖다 쳐놔. 마이너스. 다항함수는 얘가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에 3이지. 여기 2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 여기. 그러면 3을 뺐어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나오겠죠.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주어지지. 3을 넣었더니 얼마 남아? 여기는 5가 됐는데 이 마이너스 2 여기에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5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A라고 그랬고 B니까 AB의 곱은 얼마다? 25. 됐지? 돼? 돼? 안 돼? 제발 이거 하고 해. 예전엔 안 했다고. 이걸 안 해도 된다고 난 봤어. 그랬더니 아니야. 해주는 게 맞아요. 대본이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52번은 별표 하시고요. 그래프 보는 법이에요. 그래프 보면서 극한값 찾기 이렇게 된 겁니다. 별표? y 꼴 t가 있어요. 점의 개수, 중요합니다. 점의 개수. 그걸 ft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리미트 l이 t가 이렇게 될 때 0 플러스일 때 ft는 a.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1 플러스일 때 ft는 베타. 알파겠네요. 그러면 요게 얼마냐 이렇게. 문제는 요거죠. 요걸 구하는데 주어진 데이터가 좀 많아요. 끊어서 비교해볼게요. 요거 하나 줬어요. 그리고 요것도 줬고 그거의 교점을 이걸로 정해준대. 그러고 나서 탁구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얘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러면 그린다는 얘기는 x축하고 y축이 있으니까 뭐 해봐?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절대값 많이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많이 0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됐죠? 0일 때 얼마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마이너스 2일 때도 3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잘 모르니까 물론 잘 그리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리겠죠. 뭐라고 배우셨나요? 이거 뭐라고 배웠죠?
이차함수 그리고 접어 올려라로 배웠어요. 그냥 넣으라고요. 잘 안 되면.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0 플러스 1. 이거 뭐야? 네, 0이 있어요. 거기에 이쪽이에요.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으니까 그림상 얘가 0이고 0보다 위쪽이니까 교점은 몇 개 나오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점 몇 개예요? 몇 개 나와요? 0보다 여기 안 그래도 돼. 위에다 이렇게 상관없어. 몇 개 나와? 4개. 왜? 진짜 0은 가지 못했어요.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에 도달하니까 2개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거 0이네? 교점 2개는 아니야. 0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0보다 위에.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라고. 그러니까 얘는 4죠. 됐어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요게 숫자 1이 있고 이쪽에 있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에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교점 몇 개예요? 1이 된 적은 없어요. 몇 개야? 2개죠, 2개. 그럼 출제자적으로 그런 건 2분의 4니까 내려오는이죠. 지금 그거 왜 별표냐? 그림 때문에 별표한 거야, 그림. 수연님 이해되십니까? 돼요? 지금 어려운 게 별로 없죠? 자, 그럼 54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거 전에도 했었는데 이거 왜 해? 아, 카우스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 안에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전에 풀었을 것 같긴 한데 풀어놨었죠? 왜? 가우스 함수 나와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확히 그 값이 맞고 있는지. 이거 풀라고 그러면 좀 어렵죠. 요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예요, 원래. 같이 볼게요. 얘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갖다 쳐놓으래요. 0. 다항식일 땐 이 뒤에 요 짜투리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갖다 넣으면 돼. 다시. 니네가 보는 건 뭐야? 가우스 절대값 이런 건 보셔야 돼요. 근데 다항식 형태로 나온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대입 불가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0이 있어요. 0보다 작은 쪽 여기에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이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뺐어요.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해요? 가우스?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렵죠? 어려워요. 얼마죠?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거죠. 혹시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가우스 성질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알아요? 점수는 들었다 나갔다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러면 얘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요거의 가우스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너의 답은 2분의 3이야. 자, 얘는 다항식이 그냥 0이에요. 네, 0 나와요. 이렇게 뭔지 관심 없어요. 자, 요게 좀 문제야.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 있고 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기지. 이거의 가우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 맞아? 진짜 마이너스 1이다. 이해 돼? 안 돼? 되지? 그거의 제곱은 얼마야? 1이지. 진짜 1이지. 1 빼기 1은 0이야. 밑에 거 안 봐도 돼. 이거 많이 고민하는데 그럼 이거 얼마인지 아니? 계산돼야 안 돼? 이거 얼마야? 얘 빼도 된다며.
분수가 아니니까 니네는 요거에 대한 것만 해주면 돼. 요게 얼마 나와요? 요거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0.9의 제곱 0.81. 그럼 얘는 뭐야? 0.8 넘는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나와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가우스에서 이 정수는 그냥 빼도 돼요. 빼도 돼요. 이건 못 빼요. 또 이것도 정수라고 빼면 이건 같이 덩어리가 가우스야. 그러면 요 문제는 좀 쉽겠죠. 요 문제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나요? 어려우신 분들은 네, 가우스 빼요. 그때는 그냥 설명을 했더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가우스를 빼고 하면 아주 계산이 수월해요. 다시 끄게요. 어떻게 되냐? 여기 1이야. 여기에 있어. 여기 0이 있어. 이걸 넘지 않잖아. 이게 다 0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알았어? 자, 문제는 이거를 2라고 쓰는 놈들이 많다는 거지. 왜? 무한히 가니까 얘 어디로 가냐? 2예요. 안 돼요. 이거 별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좌우 극한을 봐야 돼. 이게 수능 문제하고 연결이 돼.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 얘 어떻게 써 이거? 아까 이거 뭐야? 분수함수잖아. 어떻게 써? 목 따라서 목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는 의미하기를 뭐야?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2를 못 넘었어요. 요게 무한으로 가면 음의 무한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음의 무한소니까 2보다 조금 작은 게 가우스는 1이죠. 이것도 그려봐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는데 2보다 좀 작은 거에 가우스는 1. 그래서 요거 시험에 괜찮아요.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걸 이렇게 해도 되지. 정수 성질이라서 그래. 가우스 성질에서 정수는 빼도 돼. 그럼 여기가 이렇게 0이 있고 여기인데 요거보다 큰 걸 가면 얘는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하고 얘는 똑같은 값이야. 그때 풀이법을 다르게 했었는데. 자, 그래서 55번 같이 좀 해보고 56번도 시험 문제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푸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분수 나오는 형태에서 로피탈 정리가 있다. 지금은 로피탈 정리를 안 쓰고 있을 뿐이야. 자, 목적지가 뭐야? a분의 2b 구하는 거지 이거. 그치? A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지금 여기 안에 있어. 구하는 게 이거야. 구하고자 하는 게 가우스. 이거 가우스 있네. 세제곱이야. 2B의 가우스 요거의 제곱이야. 플러스 3. A는 0이 아니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 존재하도록 하는 얘가 존재한대요. 여기가 A 0이에요. 0 플러스 fx가 존재해야 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도 fx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우스가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볼게. 그러면 여기 0이 있어. 그럼 가우스 내가 따질 거야. 우선은 여기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그럼 여기지. 이걸 넘치면 최대 넘으니까 얘는 얼마야? 0이야. 0이야.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여기야.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할게요. 여기 0이니까 저는 3이고 우변은요 마이너스 1 세 번 들으니까 마이너스 A. 여기는 진짜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3. 얘 없어지니까 넘어가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B. 이거 구하래. 그 여기가 A가 마이너스 2B를 넣던 2B에 되니까 얘는 얼마? 2B분의 마이너스 2B니까 목적진 저거네. 알았어? 돼? 그 3급 56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지금 고민 좀 해봐.
어떻게 푸는지 좀 볼게. 잘 풀리나? 하는 거야? 이해 안 돼? 여기 받아. 갖다 드려. 아이, 손 묻으면 어떡하냐? 자, 요거는 뭐야? 다항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K가 이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문제는 요게 리미트 X가 K 요렇게 될 때잖아요. 그때 이거 한번 해봐야지. 또 어떤 것도 있어. 리미트 X가 K 플러스일 때 요거 또 어떻게 돼? 자, 그럼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K 적어놓고 K 플러스니까 여기야. 이거는 좀 잘해. 이건 K라고 잘 써. 문제는 얘야. 2배 됐네? 그럼 2배 한 번에 그냥 써볼까? 2, K 2배 했으니까 아이씨 그래도 이렇게 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전에 0이 있을 땐 계산이 좀 쉬웠어. 이 무한수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얘 계산이 좀 쉬워. 이거 그러면 2K가 있는데 이거 좀 큰 거네? 그럼 가로쓰니까 얘는 2K. 얘는 문제가 안 생겨. 이게 여기가 있을 때는 괜찮아. 이게 없으니까 2배 어떻게 하지? 플러스를 2배에서 플러스 2번 써?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도 있는 게 편해. 근데 없다 보니까 야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해? 요 K가 있는데 요거에다 2배 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 2배니까 2K 맞고 요거에 2배니까 여기 플러스네 이렇게 가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건.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처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나오는 거지. X가 K-1일 때 요거 2X 하고 리미트 X가 K-일 때 즉 자극할 때 이거 얘 잘한다? 요거도 여기야. 요 직전에 K-1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써. 문제는 또 이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자, K에 2배를 했다? 2배라니까 얘가 2K인 건 확실해. K일 때는. 근데 그것보다 작은 걸 2배를 했을 때는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겠죠? 요 직전의 정수는 2K-1이고 요 다음 정수는 2K 플러스 2야. 1이야. 이거를 어떻게 쓰는 친구들이 생기냐면 2K-2라고 쓰는 친구가 생겨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K보다 조금 작아. 잘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럼 4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분이 정해.
4보다 조금 작아. 아 3.9인가? 그럼 3.9를 2배 하면 얼마야? 7.8이지. 8은 안 돼. 그러니까 그때 가우스는 7이네야. 거기 혼동하면 안 돼. 6이 아니라고. 이게 이 K가 됐어. 2배를 했으니까 그냥 K가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진짜 K일 때는 이 K가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작은 거를 2배 하면 이 K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때 가우스 정수는 2K-1이에요. 요거 때문에 낸 거 이쪽은 안 틀려요. 여기서 요거를 2K-1을 안 쓰고 뭐라고 쓰니까 틀린 거야. 2K-1이라고 쓰면 답이 안 나와요. 다른 답이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죠. 자,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우극한부터 할까요? 우극한 우라고 쓰고 그럼 갖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요거 K 제곱이야. 요거는 다항식이니까 그냥 K 들어가. 위에 거는 뭐야? 2K야. 그것은 좌극한입니다. 좌극하니까 요거의 제곱이니까 K-1의 제곱. 이건 무난해요. 여기는 다항식이니까 K예요. K-1이 아니에요. 다항식은 무조건 뭐로 들어가는 거야? 오리지널로 들어가면 돼. 문제 없어. 다항식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2K-1이죠. 다항스러운 건 여기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걸 약분할 거야. 안 그러면 몇 자 풀어야 돼? K로 나눠. 여기는 못 나눠. 좀 정리 좀 할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K니까 K 플러스 1. 여기는 2K 마이너스 1. 이제부터 뭐 하면 돼? 대각선 곱하기해서 풀이 하시면 되죠.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이렇게 곱하면 K를 곱할게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을 곱하면 2K 마이너스 1. 2K K 주어지죠? 이거 정리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K 넘어가면 마이너스 3K.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 K 1 나왔어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알파도 구해야 돼요. 알파는 뭐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좀 빠르겠네. 1 더하기 1분의 2. 얼마 나와? 1. 다 구했죠? 자, 그 다음에 60번. 요거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이야. 아이고,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요거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거는 오늘 터득해서 가는 걸로 하자. 아주 중요한 거라서. 우리 상수함수의 극한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얼마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 요거는 얼마? 이건 3이다. 얘 가는 거지 이거. 가 안 가? 가요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3 맞아? 정원이도 얘 되지? 제혁이? 안 되면 증명하고. 괜찮아? 의심되는 사람 없지? 이거 설명 잘 안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해봤어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특수한 데가 어디야? 얘기해봐. 어디야 지금은? 크게 얘기해. 어디? 마이너스 1하고 0이에요. 왜요? 0에서 꺾였고 마이너스 구멍이 났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에서는 어디야? 마이너스 1도 있고요. 어디도 있어요? 0도 있고 1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y equal fx, y equal gx. 합성 함수의 극한값 물어보는 게 이번 시험 문제예요. 기억.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얘네가 이제 미분 막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까먹냐면 좌우 극한을 잊어. 하나만 구하려고 해 자꾸. 안 돼. 극한을 물어보면 반드시 조사하는 거야. 그럼 얘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우극한 우측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좌극한이죠. gx니까 여기에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어느 쪽? 이쪽으로 이렇게 가린 상태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y 값은 어디에 있어? y 값은 누굴 추정해? 1을 추정하죠. 예, 1이네요. 자, 요거는 어떻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와요. y 값은 누구예요? 이 값이죠. 좌우가 다르네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한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네, 됐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부터가 문제예요. 니은. 그래서 니은의 해석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거 조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미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미트 써도 돼요. F 이렇게 써요. G 써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얘 조사 이렇게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이렇게 표시해요. 더 안 써도 돼요. 연속이면 이제 뭐가 나와? 진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여기 좀 전에 해놓은 거 쓰셔도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려요. 플러스니까 이쪽만 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y 값이 누구지? 1이구나.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얘 얼마야? 진짜 1이야? 아니면 짜투리가 있어? 진짜 1이다. 애누리 없어. 완벽한 진짜 오리지널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진짜 2예요. 예. 야, 돼지 시험지 바꿨잖아. 네. 그럼 합성 함수라고 얘기하는 여기가 다시 입력이고 얘가 입력이잖아. 이를 입력할 때 y 값은 누구에 있어요? 1에 있어요. 점을 보는 거라고 해서 y 값. 여기도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좌우가 같죠? 극한가 있는 거예요. 자, 디귿번. 아마 반대로 줬을 것 같은데. 돼지. 그럼 어떻게 풀라고? 리미트 쓰고 그런 게 좀 복잡하니까 F 요게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그거의 G의 값이 어떻게 되고 G의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합니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에요. Y 값이 이렇게 오니까 2점 Y 값들이 누굴 향해서 와요? 0 플러스를 향해서 와요. 됐어요? 그리고 입력을 해석할 때 뒤에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안쪽서부터. 자, 얘는 이렇게 가려. 누굴 향해서 와? 이렇게 하니까 y 값이 누구로 와? 아직은 0에 못 갔죠. 아직 음수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다시 봐. 0의 오른쪽 얼마야? 0의 오른쪽 이게 이렇게 됐는데 입력이 다시 된 거잖아. 그럼 얼마? 0을 오겠지. 아이고, 녹화 다 되는데. 이제 욕하는 학원으로 정리가 내려졌네. 이건 진짜 일이지. 갖다 달라 다르지? 이건 안 돼. 처음이야, 처음. 자, 61번까지.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대부분이 실수한 거부터 얘기하고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아는데 극한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실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리미트 t가 무한히 커질 때 f의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 이 부분 설명을 꼭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라서. 자, 옆에 그림이 있어요. 이걸 뭘로 봤냐면 무한히 가니까 얘는 1이야. 이거 무한히 가니까 얼마야? 4야. 그래서 F1하고 F4를 구한 다음에 이게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F1이 얼마냐면 2니까 이렇게 한 거죠. 요게 4니까 F4가 얼마야? 2 이렇게 해서 답이 이게 오답이었다는 얘기죠. 왜 틀렸어요? 이거 그러려면 이걸 F를 왜 줘?
자, 다시 분석.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뭐야? 아직 리미트가 끝난 게 아니야. 저건 가고 있는 상태지. 확실하게 얘가 1이었다고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아직도 진행형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F에 이거 1 더하기 아까 했었죠? 이거 몫이 1이에요. 최고차이 계수의 B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F에 1 아직도 진행형이니까 무한히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이걸 아유 진짜 써야 되는데 어떤 새끼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왜 갑자기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1의 어느 쪽 보란 얘기야. 이렇게 손으로 1의 왼쪽이니까 얼마야. 이건 다행히 얼마야. 2i. 이거 문제가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얘 값이 2라는 게 나온 거예요. 문제는 얘죠. f t-2에 4t 플러스 1. f2의 얘는 4 플러스 t-2야 얼마야? 9가 나올 거예요.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러면 얘가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 얘는 4 요렇게 나옵니다. 4 플러스로 나와요. 4 플러스. 그러면 4 플러스 이렇게 손으로 가려봐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거기서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최종답이 3이에요. 이거 2라고 쓰는 친구가 많아요. 다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문제야 이게. 왜? 틀린 데가 없어. 여기 1이잖아. 여기 4잖아. 아니야. 이 리미트는 진행형이지 목적지가 아니야. 얘 목적지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대입을 뭘로 했어? 1을 대입한 게 아니야. 1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예요. 1에 자극한을 물어본 거고 이거는 4를 대입한 게 아니야. 4에 무극한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거 문제하고 같이 해서 겸해서 꼭 봐. 분수함수죠? 그러니까 옆에 아까 13쪽에 54번에 5번 이거 같이 보란 얘기야. 그거 2 아니야. 1이야. 1. 같이 봐야 돼. 끝날 때까지 마무리 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너 극한치 하니까 1에 가까운 1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1은 뭐야? 끝났단 얘기야. 여기는 뭐야? 1에 좌극한을 넣으란 얘기예요. 함수값에다가. 선생님 이거 하면 이거 1이잖아요. 그럼 누가 1이래? 극한값이 1이란 얘기지? 그럼 이거 극한값 물어본 거니? 요 F의 극한값이니까 F1을 물어본 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1에 도달 못했어요. 리미트 때문에. 추정하는 값이란 얘기지. 이거 진짜 조심해. 알았어? 몇 번 강조했어요. 요것만큼은 꼭 복습하셔요. 수능에 나왔던 거고 예전에는 없었던 케이스야.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안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여기다가 확인을 하고 하는 얘기. 안쪽부터.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 아시겠죠? 복습 꼭 하시고 동영상 보세요. 끊어주세요. 그리고 음빛은